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평창은 의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6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은 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의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평창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이사 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평창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성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광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광성 의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춘희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이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근본 변경 계획안은 토지의 취득과 변경 2건 9필지에 38,917제곱미터 15억 1,797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건물 취득은 2건 2동에 1,245제곱미터 34억 5,695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총괄표와 4페이지 취득 및 처분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의 주요 사업은 개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 외 2건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개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의 개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클래식 예술마을의 랜드마크로 웰컴센터를 조성하고자 구 개촌장 모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 위치는 박림면 개촌리 1493-6번지 1원이며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구 개촌장 모텔 건물 취득과 개촌리 1493-6번지 외에 5필지 1254제곱미터의 토지 취득으로 사업비는 8억 원,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10페이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재산 매입입니다. 지난 2021년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사업을 위해 용평면 재산리 1원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매입한 재산 중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2021년에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재산리 1457-1번지 1원으로 당시 계획됐던 토지 매입은 1457-1번지 외 39필지였으나 매매 협의가 되지 않은 3필지를 제외한 37필지가 매입되었고 건물은 기부 체납으로 11개 동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매입된 37필지 중 31필지는 행정 목적의 상실로 지난 5월 용도 폐지되어 현재 일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6필지는 산림과에서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부지로 사용함에 따라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며 매입되지 않은 3필지에 대해서는 매입 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건물 11동은 기부 체납된 재산으로 경제과 행정재산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기부 체납자에게 무상 사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본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본평면 창동리 396-3번지로 사업량은 지상 2층 연면적 622.75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및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주관 부서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개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입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박림면 개촌리 1455-3번지 외 오필지 및 기존 숙박시설 개촌장 일동을 매입한 건입니다. 4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대상 부지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상대 보호 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개촌 클래식 축제의 브랜드 강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하여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웰컴센터가 문화의 거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참여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취소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 투자유치가와 협력하여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제267회 평창군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으나 참여 기업의 사업 포기 및 일부 필지 소유자와의 협의 불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022년 12월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신중한 검토 과정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건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2024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의 수요 증가와 소규모, 고령 농업인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매장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고 6쪽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서는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사업 이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다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초 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여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개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토지가 380평 정도, 그죠? 네, 1254평. 예. 네. 그 필지가 몇 개가 섞여 있죠. 뭐 저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없고요. 답은 예. 답이 예, 있죠. 예,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도로라고 또 그 내가 지적도를 보니까 건물 그 저기 큰 길 쪽으로 그 저기 시장 쪽으로 네. 도로가 조금 있어요. 네. 그거는 쓸 수 있는 도로입니까? 그 건물이 약간 섞여 있던데 보니까 도로 안에. 글쎄 혹시 그건 뭐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게 도로라면 아마 평창 본 땅이라서 뭐 연계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평당 공시가를 확인해 보니까 그 평방미터당이 아니라 평당으로 보니까 한 50만 원이 넘어요 거기가. 네, 50만 원. 네, 50만 원이. 근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실거래가를 본다면은 좀 더 나갈 텐데 지금 군에서 토지 매입 구입을 해가지고 그 땅값만 평당 한 68만 6천 원 정도로 계산돼 있어요. 예, 가감정가가 한 70만 원 조금 빠지게 이 나왔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는 뭐 사전에 물론 가감정 나오기 전에 교류할 수는 없지만 그 제시되는 공시지가에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히 전달된 겁니다. 네, 기존에 있었던 건축 소유주에서 지금 이제 자녀들한테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일단 저희 공무사업 신청하기 전에 그 토지 매매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뭐 가감정 금액도 제시했나요, 그럼? 그때 당시에 가감정 금액까지는 제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고. 예. 그 보니까 지금 군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평당 한 68만 원, 한 69만 원 정도 선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분들이 건물에 그렇다 치더라도 땅값은 이거 갖고 못합니다라고 또 버티면 사업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우리 뭐 아드님들 소유주가 아드님이라니까 아마 협의를 좀 진솔하게 하셔가지고 네.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뭐 의회 그 관리 계획하고 예산 통과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그 건물하고 토지주하고의 협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혜정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잘 봤고요. 제가 질의할 거는 이제 개촌장 부지하고 클래식 공원 부지하고의 그렇게 밀접한 그 사업상 연관성을 가지고 이 매입을 구상을 했나요? 네, 그 개촌장 모텔을 선정하게 된 그 이유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기존의 그 클래식 공원하고의 연계성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그 개촌장 그 부지하고 건물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웰컴센터 부지로 이렇게 좀 선정을 좀 하게 됐고요. 또 저희 기존에 있는 그 클래식 거리하고도 좀 연계성이 좀 우수해서 웰컴센터 부분을 그 개촌장 모텔로 이렇게 좀 선정하게 됐습니다. 웰컴센터가 개천장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 클래식 공원이 나아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 좀 생각했던 게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네,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공연장이 소공연장인 클래식 공원 기존 공원 하나하고 지금 로망스 파크로 되어 있는 대공연장이 있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그 주로 저녁 공원 미드나잇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망스 파크를 많이 이용하고요. 주간 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소공연장을 그동안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웰컴 센터에서 만약에 그 소공연장하고 같이 연계한다면 그런 그 작은 그런 음악회나 작은 그런 소규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클래식 공원하고의 그 연계성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지금 거의 추상적으로 그냥 나아진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금액에 비해서 좀 가성비로 본다면 안 맞는 게 이게 그냥 평지에다가 웰컴 센터를 짓게 되면 4억 5,700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거 철거하자면 한 1억 정도 또 들 거 아니에요. 네. 뭐 폐기물 처리하고 철거하자면 그러면 5억 5천 정도의 그 금액이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게 개촌장 자리에 웰컴 센터 들어오면 뭐가 좋아지냐고 물었을 때 그냥 제가 생각에 구체적인 계획 없이 뭐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억 5천의 그냥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다른 데다가 5억 5천을 더 들여서 웰컴 센터를 구축을 한다면 더 좋은 시설에 더 그 우리 주민이나 내방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나온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비싼 건물을 사서 5억 5천에 드는 건물을 헐고 거기다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웰컴 센터의 그 본연의 목적이 그 게스트하우스도 있나요? 네, 그 웰컴 센터가 지금 3층 규모로 네. 예, 지금 신축될 계획이고요. 게스트하우스는 3층에 지금 6실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말로 이 클래식 공원에서 이 부지가 꼭 필요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면 근처에 정말 나대지를 구입을 해서 반듯하게 웰컴 센터를 지어서 활용을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의원님 그런 말씀 또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사실 이게 이제 민간 협력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기존의 그 시설하고의 그 연계성 부분하고 또 시설을 한 곳으로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집약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저희 민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기존 시설과의 연계라고 좀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게 되면 그 시설을 같이 이렇게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저기 그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좀 바라봐 주시면 웰컴 고맙겠습니다. 센터가 이제 그 단어적인 뜻으로 보면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는 걸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네, 뭐 부분인데 이름상으로는 굳이 그렇습니다. 꼭 네. 이 클래식 공원까지 안 가고 시내 입구에 아까 장이 섰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공간에서 시내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차라리 그 앞에 있는 주 공연장하고도 가깝고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이 설계를 담을 수가 있는데 굳이 5억 5천의 매물 비용을 발생하는 것까지도 굳이 여기를 또 해야 된다는 거는 제 생각엔 좀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이 계획 자체를 지금 입안하는 단계가 또 아니고요. 이게 뭐 저희가 공모를 5월달에 신청해서 이제 6월 21일 날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게 지금 뭐 강원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까지 끝나고 이제 중앙시대위원회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여기 현장에 뭐 그동안에 국토부 강원도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이 웰컴 센터 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협의 다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웰컴 센터 부지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합니다. 꼭 그러면 이 클래식 공원하고 인접해야 된다 그러면 클래식 공원을 바라보면서 좌측이나 뭐 이런 데도 나대지를 사서 하지 왜 굳이 나무 빈 건물 5억 5천을 들여서 빈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헐어주고 거기다 꼭 지어야 되는 게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특혜라고 좀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클래식 거리하고의 그 지금 중앙에 이제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클래식 공원은 그 개천장을 또 넘어서 뒤편에 있고 해서 이번 웰컴 센터를 거기다 놓게 되면 클래식 예술 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랜드마크 형식의 어떤 건물도 되고 또 주변 시설하고 연계성이 그래서 제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기를 선정하고 클래식 공원하고 붙어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 주변에 다른 나대지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 꼭 그 부분을 사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차라리 이게 이제 어떤 도시성합처럼 있던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이면 그나마 이해를 가요. 처음에 나는 동료 의원한테 듣기는 리모델링해서 다 털어서 쓴다 이러면 의미를 좀 담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 완전 철거한 다음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런 매몰 비용을 발생하기까지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은 뭐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저희가 지금 뭐 그런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지고 왔고요. 이게 마지막 이제 심의 한 단계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른 부지 좀 선정하고 검토하는 부분들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나는 전임 과장님 때 시작했다고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처음에 사업을 입안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신중히 했으면 이런 계획이 쓰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많이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부지는 군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걸 지금 저희가 요 사업을 실제로 뭐 공모 사업을 하기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공모 사업을 했고요. 요 사업을 지금 저희는 시행하는 이제 부서로 이 일을 맡게 됐는데 제가 그 이전에 2023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좀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개천장 모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저희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개천장 모텔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되나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한번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군에서만 선정을 한 건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던 건가라는 거를 좀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던 네, 주민들 요구 있었고요. 뭐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내용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웰컴 센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주민들 소득 창업 지원 사업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하고 잘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도 주민들과 잘 이렇게 좀 소통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계속 나서 꺼야지. 예,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초에 주민 설명회 할 때하고 지금에 달라진 게 있나요?
그 지금 원래는 그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 의견들 중에 뭐 일일이 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뭐뭐뭐를 반영했다고 여기서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그 공무 사업을 선정을 할 때 들어 있었던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그 개천 그 저기 클래식 브릿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천 클래식 브릿지 사업이 8억 정도가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들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국토부하고 강원도 협의 과정에서 클래식 브릿지는 지금 뺐고요. 그거는 저희 우리 군비 예산으로 별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원래 지금 저기 다리가 없다 보니까 인도교가 없다 보니까 매년 거기다 뭐 징검다리를 놓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넘나들던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인도교를 좀 놔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맞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사업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네. 그 인도교는 어쨌든 그래서 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들모교 자체를 뺐다는 얘기잖아요. 네, 들모교는 뭐 처음에 들어가 있다가 네, 그거는 뭐 저희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건 지방하천이라서 네. 예, 관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출장소 앞에 그 빛의 거리인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뺐나요? 지금 그 초창기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빛의 거리는 없고요. 클래식 거리 안에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장 쪽 그 개천장 쪽으로 가는 쪽을 경관 조명하시겠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사업적인 건 알겠고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개천장 이제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접근성이 제일 좋다 웰컴 센터 하기가라고 네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개천 클래식 공원하고 지금 이제 주 공연장 있잖아요. 예. 그 중간에 있는 다리 건너서 마을회관 옆에 부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그 3년 전부터 그 땅을 지금 보건지소 경로당 앞에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한 3년 전부터 그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사실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토지주께서 매각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도 그 진입 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그 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을회관 지나서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건지소 개천 보건지소하고 경로당 그 앞쪽 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도로 쪽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을 얘기하시는 건지 마을회관 지나서 있는 땅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지금 우리 클래식 브릿지를 놓으려고 하는 그 네. 위치 이번에 왜 먹거리 예, 존으로 예. 운영했던 네. 그 주변 땅을 말씀하시는 예, 거 아닌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저희가 의사를 좀 그 타진해 봤는데 매각 의사가 지금 없는 걸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여기 위치는 여기가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장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건 어떻게 혹시 또 다른데? 네, 주차장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뭐 대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부적인 검토가 좀 다 안 끝나서 그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주차장 부지도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박준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거기 가장 여기 중요한 위치가 거기 클래식 공원하고 연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거 웰컴 센터가 들어서면 그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지실 거잖아요. 네. 된다면 그러면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보니까 거기 클래식 공원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평시에 이용료는 뭐 크게 많지는 네, 않습니다. 그러면은 웰컴 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지면 그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그 지역의 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어서 그 클래식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극대화가 될 수 있어서 네, 이거를 네. 예.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그걸 좀 묻고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여기 지금 프로그램 상에 그 콘텐츠 그 사업이 지금 한 초중학교까지 합치면 한 34억 정도가
그 클래식 콘텐츠 활성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가 보통 이제 상반기에는 축제가 열려서 뭐 저희가 기존 시설 공원 클래식 공원들을 좀 활용하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그 소공연 위주로 이런 그 클래식 공원과 웰컴 센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의원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도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를 지금 선정했을 경우에 그 클래식 공원하고 같이 상생이라든가 공유를 네. 해서 네. 그 게스트하우스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저희 지역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러면 그 나중에라도 혹시 프로그램을 뭐 계약하고 있을 적에 그 외부인들하고의 어떤 지역민들 아이들하고의 클래식 공연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은 요거랑 지금 뭐 우리 공유재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네, 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좀 나중에 웰컴 투 우리 센터를 좀 어디에 짓든 간에 예. 그거를 좀 많이 좀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뭐 웰컴 센터가 이름은 웰컴 센터인데요. 뭐 그 안에는 1층에 그 커뮤니티 공간이라 그래서 거기는 뭐 공연도 하고요. 교육 아카데미 이런 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일단 1층을 조성을 하고 그 2층은 그 레지던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3층에 이제 숙박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풀로 만약에 돌아가면 그 시설 안에서 지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70명 정도는 웰컴 센터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클래식 공원하고 웰컴 센터 주변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특히 여기에는 저희 우리 또 지역 주민들 오케스트라 창단 프로그램 운영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같이 그 건물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부지를 가장 일본으로 선택한 이유가 클래식 공원하고 같이 연계로 맞습니다. 해서 네. 중점을 두신 거예요? 예. 하여튼간에 이거 좀 깊이 좀 많이 좀 고민하시고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보충 질의 좀 해볼게요. 예. 이 웰컴 센터 지금 2층에 레지던트 사업 공간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 지금 그 청년 창업 뭐 예술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개천 클래식하고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레지던트 사업은 이게 국비전 사업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군비를 안 들이고도 네. 해야 하는데 만약 구체적으로 좀 더 접근에 들어가면은 뭐 클래식 전공자라든지 클래식 관련된 뭐 악기 또는 뭐 연주 또는 교육 이런 사람들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체험을 시킨다든지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활동들에 대한 사업들이 이게 이제 국가에서 원하는 레지던트 사업입니다. 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청년 창업 관련된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또 이게 뭐 클래식하고 가연성이 없는 그냥 일반적 창업 관련된 전문 사람들의 공간 뭐 포괄적 개념을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클래식에 국화돼서 얘기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구별이. 그 지금 웰컴 센터에서는 그 문화예술 창작 활동 창업이 아니고요. 예.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문화예술 창작 레지던시에서는, 활동.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네.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은 수요자가 되는 거고, 네. 어떤 교육이라든지 뭔가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 예. 이 거기에 참여하는 들어온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교육하다 보면은 3층에 아까 그 게스트하우스는 6실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보면 그 사람들이 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교육 연결됩니다. 왔다가 잘 수도 있고, 네, 그죠? 예. 교육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 사람 그 참여한 사람들은 숙박을 제공 안 하고 그 사람들을 알아 별도로 오게 되면은 정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일부는 뭐 레지던시 시설이지만 그 안에 일부 이제 숙박을 좀 넣을 거거든요. 하고 네. 또 3층에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숙박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제가 아까 고민했던 게 예. 레지던스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막 5명이 들어왔어요. 네. 5명이 들어왔는데 5명이 게스트하우스 써버리면은 일반인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들어왔으면은 지원을 받아서 들어온 전문 직업군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정주 여건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den지 이제 그 2층 공간은 사무실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운영해 보면서 그건 조금 조정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레지던시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클래식을 전문적으로 좀 배우거나 창작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주로 이제 청년들 위주로 저희가 지금 타겟을 잡고 있고요. 그 숙박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그런 레지던시 공간을 일반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해서 숙박시설 확충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은 평창군이 그 사실 자체 인재 육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레지던시 사업이라 자체가 국가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방에서 많이 내려가서 어떤 지역의 문화예술 같은 그 영역을 좀 확장해서 뭐 창업이든 뭐든 또는 새로운 세계의 어떤 그 사업들을 영역을 좀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연동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굉장히 권장 많이 하는데 평창군이 굉장히 좀 열악해요, 사실은 이게 이 사업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진행이 되면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번 더 할게요. 그 개촌장이 영업을 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 정확히는 제가 좀 알 수는 없는데요. 최소 그래도 방치된 게 한 5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5년 이상 됐으면 사실 폐허가 된 건물이거든요. 그거 다시 시작하자면 짓는 만큼 또 돈이 들어요. 다시 영업을 하자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장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거의 그냥 포기했던 그런 건물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5억 5천의 그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의 앓던 일을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 우리 목적이 꼭 정확하면 해야 되겠지만 정확히 그런 그 건물이 정말로 없어도 된다면 이 공유재산 심의는 다시 한번 고려를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아무리 행정에 우리 예산이 내 돈이 본인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써여셔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개인 같으면 이런 사업 진짜 안 해요. 포기했던 그런 건물을 사서 돈을 들여서 헐고 거기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또 과장님의 말씀 중에 내가 이제 말꼬리 잡는 건 좀 싫어하는데 그나마 다른 부지를 매입을 고려했던 부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웰컴 센터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거 그 심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제가 충분히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강원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취소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부지 매입 취소라는 것은 부지 매입을 해놓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여기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그 강원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 사업으로 이제 부지를 사는 그 공유자산 관리 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취소한. 그렇죠. 취소한다. 그러니까 실제 예. 매입해서 취소한 건 아니고요. 실제 매입을 했습니다. 예, 매입을 했어요? 매입이 되었. 그럼 그러니까 매입을 관리 했는- 계획을 지금 취소. 계획을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매입을 예. 했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부지는 매입을 했고요. 강원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 사업을 취소했다. 예. 그러면 부지 매입할 때 평당 얼마 주고 사셨어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평당으로 지금 계산은 안 돼 있고 지금 저희가 총 부지 매입한 게 네. 40필지에 4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지금 거의 96억. 96억에 네. 지금 이게 취소하는 거는 보니까 한 12,151평을 취소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한 17억 정도인데 제가 평당 내보니까 14만 6,382원이 나와요. 평당. 예, 구입할 때와 취소할 때 금액이 같은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관리 계획 자체를 이제 관리 계획, 그러니까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으로 부지를 산 이 관리 계획을 지금 이제 취소를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40필지하고 건물 11동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토지는 3필지는 구입이 되지 않았고요. 6필지는 지금 이제 산양삼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예, 전환 이제 변경되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저기 네. 그럼 제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네. 살 때 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 때 요 12,000평에 관련해서 부지값이 17억 7,869만 원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부지를 이 사업으로 수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매입 취소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의 요 금액이 전에 샀을 때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의 표시인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예, 당시 이제 그 감정 평가 받았던 그 금액으로 금액 이제 그대로. 공시 그대로 그럼 이게 언제 사신 거예요? 21년도에 샀습니다. 21년도 3년 지났는데 공시가 변동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이제 표시된 그 가격 그거는 당시의 가격으로 당시의 가격이죠? 네네. 그러면 저기 서류상은 올리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로 좀 대충 해서 좀 가격이 좀 변동되는 것이 맞을 텐데 똑같은 금액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서 그 결정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강원 그린 스마트 그린 시티 사업 취소 사유가 좀 있나요? 당시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이제 같이 제안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기본계획 구상 용역비가 21년도 일주에 반영이 됐다가 기본계획 구상 용역 자체도 지금 그러니까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그 기본계획 구상 용역도 사실 하지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은 했지만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차후에 그럼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참 구체적인 건 아니래도 일반적인 계획이라도. 이제 현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6필지에 대해서는 산림가에서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하는 거에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11개 동은 제가 기부 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기부 체납을 했던 데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나머지 필지는 지난 5월에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서 회계과 부서로 이제 이관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물 11동이 건물을 기부 체납하신 분이 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럼 건물이 지금 그게 무슨 주택이에요? 아니요, 그 농산물 판매장하고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 예. 것들. 그러면 저기 산양삼 융복합이 지금 거다가 그 센터를 짓고 나머지 부분의 땅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전체 보니까 그 평창역 주변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그 땅 모양새도 영 형편없고 여리저리 산발적으로 다 구입이 돼 있고. 예,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활용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군의 행정에서는 못 하고 있고 각 과에서 지금 그 필지별로 이렇게 뭐 여기는 뭐 할까 여기 뭐 할까 고민하는데 아직 답은 안 나오고 있고 일부 이 사업이 취소되고 이제는 산림과에서 융복합 하나 만들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죠. 네, 현재로서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저는 약간 이거 공유재산하고는 뭐 조금 상반된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2021년도에 어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냥 구상 단계에서 토지부터 산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사업 목적은 뭐 스마트 그린 시티를 하겠다고 네. 예, 그 지역을 네네. 근데 지금 사업 성과가 없는데 그동안의 그 행정력 낭비와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지금 사례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당부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사전에 신중하게 그 검토를 한다든가 그 절차가 선행되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사례가 좀 없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네요. 이상입니다. 예,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의 의원이 질의할 때 일부 토지를 매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취소를 하냐고 질문했을 때 토지는 매입을 했지만 사업을 취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을 때 스마트 그린 시티 조성을 하겠다고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았는데 이 강원 스마트 그린 시티라는 사업 자체가 저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스마트 그 그린 시티를 하겠다고 관리 계획 받은 거 그거를 취소를 이제 하겠다고 올린 상황이 아니 그 되겠습니다. 세 필지를 못 산 건 맞잖아요. 지금. 예, 총 세 필지는 구입을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매입을 안 한 건 그 우리 검토 보고에 보면 네. 우리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보면 참여 사업의 사업 포기 및 일부 필지 소유주의 매매 협의 불가로 세 필지를 못 샀어요, 그죠? 네, 세 필지는 못 샀습니다. 그럼 못 산 건 맞잖아요. 아니, 세 필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다 샀는데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아까 이제 계획 여기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 그 당시 받을 때 40필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37필지만 구입이 되고 세 필지는 구입이 안 돼. 네, 예, 맞습니다. 뭐 사업을 잘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일부 필지를 사진 못한 건 맞고, 네, 그죠? 네. 뭐 꼭 그래서 그 세 필지를 못 사서 사업이 진행 안 된 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겠다 했다가 그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네. 막대한 한 110억 정도의 100억 이상의 우리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사놨는데 네.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뭐 활용 방안으로 된 게 이제 산양산 그 융복합단지구 사업은 네.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로 생각을 하지만 네. 그 나머지 그 부지에 대해서 아직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 뭐 풀밭으로 그냥 돼 있나요? 예, 지금 뭐 그 이제 33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스마트 그린 시티 그 이제 관리 계획 용도 폐지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과장님이 꼭 직접적인 관계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또 경찰과의 수장으로 계시니까 앞으로 이 남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좀 생각해 준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만 그 지금 이제 재산리에 있는 이 부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용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거기에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 아마 활용 방안을 저희가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공모 사업을 하거나 저희가 국비 사업을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는 이제 부지 매입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비용을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가지고 있는 혹시 이제 군유지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엔 혹시 적합한 사업이 있을 때
공모를 하거나 이럴 때는 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있는 부지나 이 상태 아니면 현황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적합한 사업들이 있는지는 일단 좀 모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그 한 민선 8기에 한 2년 동안에 그래도 야심차게 정책 담당관실이 마련이 돼가지고 난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그 활용 방안이 일부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2년간 거기서 나온 게 없어 그 활용 방안이. 그래서 민선 8기에 한 2년 정도는 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까지 주도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 기업 유치에 관한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 궁금해서 이게 사실은 뭐 계획서 당초 매입을 할 때요. 네. 매입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이제 지금 말씀대로 그 강원도하고 같이 스마트 그린 시티를 이제 조성을 하기로 해서 뭐 평창 바이오 클러스터라든가 평창 뭐 스마트 웰리스 혁신 파크라든가 그다음에 역세권 종합 개발이라든가 사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기본계획 구상 용역 단계에 들어섰을 때 아마 이제 사업이 좀 뭐 취소가 되는 관계로 요 구상을 하면서 바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부지 매입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도비 이제 도비가 5억이 왔었는데요. 이 도비가 온 거는 일단은 처음에는 도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 그러니까 그 저희 군비 부담금을 보조하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오히려 이제 평창으로 오면서 여기서 저희가 군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예산을 21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웠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지금 이제 뭐 기본적 계획 이거보다도 이게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원님 제가 부지가 있어야 지금도 저희가 공모 사업이나 뭘 할 때 부지가 일단 있어야 다음 사업을 이제 사업을 구상해서 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 그린시티라는 사업을 추진을 시작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사실 부지 매입이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제 뭐 여기 참여하기로 했던 뭐 업자 개발과 관련된 분들 또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좀 취소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네, 총 37빌지 중에서 일반 재산이 몇 빌지 정도 들어가 있죠?
37필지 중에서요. 지금 행정재산, 산림가로 행정재산은 저희가 지금 6필지를 이전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 재산이죠. 33필지요. 33필지가 네. 일반 재산. 네. 일반 재산이라 하면 목적이 상실했다는 거죠. 일단은 예, 부서에서 어떤 행정 목적을 예, 상실하고 일반 계속 재산으로.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을 행정재산이 편입돼 있을 때는 최초 행정재산으로 편입했을 텐데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경우에서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일반 재산으로 편입했다는 거는 이제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어떤 사업 목적을 좀 찾아가지고 각 부서 그러니까 이건 뭐 경제과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분명히 아니에요. 평창군 전체 소관 부서에서 33필지 관련된 행정재산을 편입해가지고 사업 목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 소관 봉평명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3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네. 최초에 그 입지를 선정한 혹시 배경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역 내 선순환 체계 목적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저희 지역의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봤을 때 동떨어져 있으면 수익에 대한 부분 여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봉평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고 또 봉평 시장이라는 또 전통시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부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그쪽 지역을 좀 모색하게 됐고요. 또 일단 또 저희가 그 일단 기존의 군유지를 좀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군유지 현황표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사실은 뭐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유지가 이렇게 확보된 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위치로는 사실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실장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기존에 확보된 군유지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한 뭐 이해는 충분히 됐고요. 그 부지가 예전에 올림픽 관련 특구 사업으로 묶여 있는 토지였죠, 그죠? 네, 네. 지금 해결 다 됐습니까? 예. 그럼 군수님으로 사업 토지 사용 권한을 이양 받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30억에 내가 평수를 보니까 622.75 평방미터면은 188평 정도 나와요. 네. 그럼 30억의 공사비를 우리가 역으로 계산하면은 평당 1,600만 원짜리 공사예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설계비, 토목, 건축, 내부 설비 다 포함해서 평당 1,600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네. 전체 추가로 더 필요해서 돈이 혹시 더 들어가지 지금은 않을까요? 예, 그 지금 현재는 그 30억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평 주민들 마찬가지고 저희도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1층은 로컬푸드로 쓰고 2층은 지금 그 다승관 기능을 지금 앱으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럼 다승관 기능에 로컬푸드하고의 그 시설이 용도가 맞지 않아서 일부 타 부서에 특히 목적지과에 그 뭐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뭐 그 구성할 때 뭐 예산이 뭐 편입이 더 된다든지 뭐 이런 계획은 혹시 논의 안 하셨나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예. 2층 규모로 하고 1층은 직매장 형태로 가고 예. 2층은 그 다성관 기능 이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거 봉평면하고 복지정책과 쪽하고 이제 그 설계라든가 이제 세부적인 부분을 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복지정책 가서 물어보면은 뭐 또 아직 협의가 됐는데 뭐 안 됐다 그리고 제가 최초에 그 3층을 원래 집었겠다는데 3층은 그 30억에 태워서 아니면은 최초의 계획대로 다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어려웠었나요? 좀 현 시점에서는 좀 시간이 원점도 다시 검토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되면 뭐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층 조감도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그 옥상 부분으로 해서 비효율적 공간이 많이 포진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설계 반영 다시 설계 반영하셨나요? 또? 지금 설계가 지금 이제 그 과정에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 봉평면 복지팀의 그 의사를 많이 여쭤보셨죠? 예, 저희가 봉평하고 봉평면하고 그다음에 그 복지정책과 쪽의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위치가 사실은 그 봉식 건물 뒤쪽으로 해서 한 60, 70m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도로는 없는 상태고 주차장 도로로 들어가는 판인데 예. 혹시 그쪽으로 인입하는 주차장 도로, 주차장 공간을 좀 더 뭐 변경해서라도 편리하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나요 혹시? 지금 그 2층에 맞닿는 소로 쪽에 위쪽 오른쪽 정면에서 오른쪽에 그쪽으로도 저희가 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이제 기존의 주차장 부지 쪽으로 주출입구 쪽 하고 있고. 그 소로에서 접근해 가면은 그 소로 중심에 내려가는 길이 하나는 있어요. 그 길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저희가 그 공사하면서 그쪽에 이제 그 도로를 그 내려가는 접도 부분을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힌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하나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 주차장 부지에서 2층을 하게 되면 소로 부분이 있으니까 연결하는 부분. 2층하고 연결한다? 예, 2층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설계 그 첫째 도면을 보니까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던데 거기를 다리를 놔서 넘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저기 2층 저 주차장 자체도 2층에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소로에서 내려갈 수 있게끔. 소로에서 예. 소로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소로에서 2층 건물 2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로는 맞죠? 건물은 안쪽에 있는데 소로에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 건물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내려가는 부분을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차가 내려갈 수 있어서 직매장에 따른 주차 구역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연결하는 부분으로 저희 같이 설계 늘려고 합니다. 나중에 설계가 나오면은 우리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윤곽이 좀 나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쪽 그 소로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봉식 건물 앞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그 봉식 건물 앞에 그 주도로에서 봉식 건물이 눈에 저 뒤에 그 로컬푸드 매장이 눈에 띄어야 돼요. 예. 가시권에 완벽하게 노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차량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주문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저희가 그래서 일단 거기 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주도로 쪽에서의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자의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그 농가나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농산물도 많이 팔아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또 관광객들한테 싸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 판매해야겠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하게 이 봉평에서 봉평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보하고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데 검토를 했던 거고 결국엔 저희가 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 급식을 하고 여기 지역에 있는 중소농가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평창이 이제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 소비자들 방문했을 때 판매처 확보도 사실 용이치 않았고 기존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로컬푸드 활성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 가지 방법으로 직매장을 했던 거고요. 그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의회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애초에 부지는 저희가 그 월정사 쪽에 저희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쪽에 부지 활용 부분이 여의치 않았고 관련법이나 뭐 월정사하고 협의가 원치 않아서 저희가 이제 봉평으로 옮기게 됐던 거고요. 그 봉평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기존의 경제 구조하고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또 가능하면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 답변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월정사에다 할까 어디다 할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없이 본평에다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죄송합니다. 좀 성의 없이 보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만 뭐 어차피 본평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 센터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그 본평 주민들의 뭐 찬성과 반대를 생각해보는 여론을 한번 들어는 봐야지 공식적으로 안 들었더라도 한번 저희가 뭐 주민 설명회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찬성의 입장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다. 혹시 그 지난 우리 상반기 군정주의 사업장 현실 확인 때 지적사항 나온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이 푸드 직매장이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서 그리고 물품 중복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상인회와 갈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사전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제 지적사항을 넣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안을 좀 생각한 건 있나요? 저희가 일단 주민 설명회 하기 전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상인회라든가 번영회하고도 협의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의회 현지 확인 때 나왔던 부분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공사가 이제 연말쯤 되면 이제 착공을 할 계획인데 그 준공하기 전에 운영하기 전에 저희가 재단 법인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 사이에 충분하게 지역 상인회나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접점을 찾아서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협의한 적은 있는지? 이 주민설명회 할 때도 하고 그 전에 상인회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 부지에 저희가 직매장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직매장 때 어떤 물품을 이제 판매하고 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했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뭐 주민이나 상인의 번영회에서의 어떤 안 좋은 의견이 나온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네, 일단 저희가 협의를 좀 분명히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혹여나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뭐 작은 일이겠지만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과장님이 잘 설득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변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부지가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있어요. 근데 지금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그 자리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이제 생각해서 주민들이 이제 많이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 푸드는 딴 면에는 거의 다 그 농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봉평에는 로컬 푸드가 없어서 주민들이 예전부터 로컬 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옛날 봉시크 있죠. 봉시크에다 로컬 푸드를 조금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거기서 거기서 로컬 푸드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또 원해서 된 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저희도 그 부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보기에 나름인데 저는 좀 타당한 부지로 좀 판단을 했고요. 또 그 전에 저희가 다른 군유지라든가 민간 부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 이제 좀 적합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적합지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로컬 푸드에 대한 부분들 주민들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충분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진다고 거기 좀 활용을 좀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로컬 푸드를 좀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고민 좀 해주시고 저희 사실 다성관이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갈 자리 없어 거기 들어가야지 돼요. 저희가 아시잖아요. 지금 인지국정과에서 도서관으로 지금 예. 1, 2층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 그쪽으로 다성관이 옮겨야지 되거든요. 근데 다성관이 그쪽으로 가면 제 생각인데 나중에라도 한 3층 정도 더 해서 거기는 이제 주민들의 좀 공간으로 쓸 수 있게 그러면 더 이렇게 로컬 푸드를 더 사람들이 아 여기 로컬 푸드가 있다 이용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저희는 그 자선관이라든가 주민들 복지 쪽하고는 저희 부서하고는 업무가 좀 다르긴 한데 네. 그 부분 뭐 관리전이라든가 부서 간에 그런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창의 로컬 푸드가 1호 전부터 지금 5호 전까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 지금 매장이 저기 5개가 있고요. 예. 저희 직영하는 게 이제 고속도로 판매장하고 대관령 면사무소 앞에 있는 거, 그다음에 농협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매출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지금 수치는 좀 모르고 저 직영점 같은 2개소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7,500만 원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증가를 좀 중이네요. 하고 예.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고속도로 판매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단법인을 통해서 직영을 하는 순간 이제 매출이 크게 많이 올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많은 수익을 좀 올리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봉평도 어쨌든 간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로컬 푸드를 한다고 하니까 이 건물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거기서 바짝 신경 쓰셔가지고 특히 홍보 광고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그 봉평의 동료 의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진행 과정에서 두 분 의원님과 자주 좀 소통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 유통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어 없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부서별 질의 토론을 거치고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 중 개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위원 간 반대 의견도 있었고 찬성 위원 중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공모사업 사전 설명 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